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7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에탄올을 이용하는 사례라고 되어 있고요. 에탄올은 손소독제,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되는 게 맞죠.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연소 반응은 대상에 무관하게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니은은 물인데 물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탄수화물은 아니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2주기 원소 조건이 제시되어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 대응을 시켜야겠네요. 삼중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질소죠. N2에 해당하는 거고요. 결합을 4개 하고 있는 탄소가 들어가고 단일결합이면서 옥텟을 만족하는 건 플루오린이 됩니다. 질소는 15족 원소에 해당하고요. SN4 기반으로 정사면체형이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 Z는 플루오린이기 때문에 플루오린 F2에는 단일결합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중결합은 없죠. 기억과 니은이 똑같이 또 맞는 보기네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3번은 화학결합 모형, 워낙에 자주 나오는 형태죠. A의 경우에는 1족 중에서도요, 지금 두 번째 껍질까지만 가지고 있다는 건 원래 3주기의 1족이란 얘기죠. Na 플러스에 해당하고, BC 마이너스 형태인데 워낙 자주 나오는 물질 중에 하나죠. 다원자 이온으로 OCl 마이너스가 바로 생각나는데, 심증은 OCl 마이너스인데 확정을 하게 되는 건 이 오른쪽이네요. D가 지금 수소가 되고, C의 경우엔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Cl이 들어가게 되고요. C가 Cl이라고 했을 때 모양만 놓고 봤을 땐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17쪽의 조합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를 얻어서 이런 상황인 거니까 16쪽과 17쪽의 조합이에요. 16쪽, 즉 2주기에서 16쪽에 해당하는 산소가 B자리로 들어가면서 OCl- 형태의 다원자 이온입니다. 기억번호 A는 나트륨, 금속이고요. 금속은 전성, 그리고 연성이 있는 거니까 맞는 보기가 되고, AC라면 NaCl, 이온결합 물질이고 액체나 수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D2B라면 H2O가 되는 거고요. 비금속의 조합으로 공결합 물질, 그 중엔 분자성 물질에 해당하는 거죠.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처음에 읽으면서 수소원자 밑줄을 치고 들어갔으면 되고요. n 플러스 l 값이 제시되어 있어요. 워낙 자주 나오는 자료의 형태고 1과 2까지는 1s와 2s로 1대1 대응이고요. 3과 4는 2개씩 대응이 되죠. 3은 지금 3s와 2p가 있는 건데 구형이라고 했으니까 3s로 들어가주면 되고,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는 n값에만 의존하는데 n값이 3인 거니까요. 2와 1이 되면서 n값이 1인 건 1s밖에 없으니까 나는 1s로 바로 대응이 됐고, 다의 경우에는 n값이 2인 건데요. 그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3이려면 2 플러스 1의 조합으로 2p가 됩니다. 가나다 쭉 대응을 시켰고 A자리는 1 플러스 0인 거니까 A는 1로 대응이 되네요. 기억번 가는 3s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억 맞는 보기. A는 2가 아니라 1이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됐고, 다의 L값은 PO비탈이기 때문에 L값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되고 답은 1번입니다. 5번은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에 대한 거고요. A2 플러스가 3n몰 들어있었고 충분한 양의 B를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A가 한 개 반응물로 모두 반응한 상황이겠네요. 중성의 금속을 넣었기 때문에 수액 속에 들어있는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 전하량 보존을 활용해주면 되고요. 2 플러스가 3n인 거니까 플러스 6n이 유지가 돼야 돼요. A가 모두 소모되고 B가 나왔는데 플러스 6n을 유지하려면 2n개만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전하량이 3이어야 됩니다. M을 3으로 쓸 수 있고, 아래쪽도 동일한 상황에서의 실험이네요. 충분한 양의 C가 들어가서 B를 C2온으로 바꾼 건데 전하량의 총합이 플러스 9n인 상태이기 때문에요. C 플러스로 플러스 9n을 맞추려면 C 플러스가 9n개만큼 있어야 됩니다. 기억번에 M은 3이 되는 게 맞고요. 니은번 X는 1이 아니라 9죠. 니은은 틀린 보기. 실험 1에서 B는 자신이 산화를 했기 때문에 남을 환원시킨 환원제로 작용한 거예요.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페이지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페이지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전자쌍 반발이론을 학습한 후에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이면서 중심원자의 전자쌍수가 같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많아질 때 결합각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X에서 Z로 적절한 걸 묻고 있고, 처음에 1번은 BF3에서 바로 탈락인 게 뒤쪽에 NF3나 H2O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고려하면 중심원자의 전자쌍수가 4예요. 중심원자의 전자쌍수가 같은 상황에서
비공유 전자쌍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0, 1, 2인 건 맞지만 중심원자의 전자쌍 수가 얘는 3이죠. 비공유 전자쌍이 없이 결합만 3개 하는 거기 때문에 BF3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지금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 수가 전부 다 4개로 동일한 가운데 비공유 전자쌍 수가 0에서 1, 2로 늘어나고 있고 그때 결합각은 비공유 전자쌍이 늘어나면서 좁혀지는 거죠. 109.5도에서 107도, 104.5도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지금 2번이 가설이 옳다는 결론을 얻었을 때 적절하게 들어간 상황이 되겠네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7번은 동적평, 우리가 물과 수증기를 함께 넣거나 수증기만 넣었을 때는 좀 특별한 상황이 되고요. 지금처럼 진공용기 안에 물만 넣었을 때는 일반적인 상황이죠. 물이 쭉 증발을 하다가 겉으로 쭉 증발하는 상황에서 동적평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물과 수증기를 X에서 골라야 되는 거고요. X가 물 또는 수증기라고 되어 있고 T2일 때 동적평에 도달했다고 했네요. 여기서 동적평에 도달하면 X의 양은 1.2N으로 유지가 됐을 테고요. 이 부등호로 X가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물은 동적평에 도달할 때까지 줄어야 되고 수증기는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는 걸 봐서 X는 물입니다. 기억번호 X는 물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는 T2는 동적평형으로 1인 거고 T2 이전에는 겉으로 봤을 때 증발을 해야 되니까요. 분자 쪽이 커야 돼요. 즉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럼 T2일 때가 1, T1일 때가 1보다 큰 거니까 T2일 때가 작은 게 맞죠? 니은번 맞는 보기. T3일 때는 1.2N몰이 되는 거죠. 작다가 아니라요. T2에서 이미 동적평형인 거니까 유지가 돼야겠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전자배치와 관련된 문제네요. 바닥상태의 홀전자수와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몇 번 이제 2단원 문제들 풀이하면서 언급을 했었지만 버퍼링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은 쭉 나열을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쭉 나열을 2, 3주기 해주면서 대응시키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가 많고 버퍼링 없이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1:1 대응 형태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이 그래프 말고 오히려 다른 조건이 더 주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만으로는 직접 대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조건까지 활용해야 되는 그럼 좀 복잡한 문제였다면 사실 나열이 좀 편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좀 경험이 쌓이시면 지금 그래프 하나만 주어지고 바로 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조건 없이 이 그래프 안에서 XYZ가 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1:1 대응 형태로 들어갔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대응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홀전자 수를 가지고 대응을 하겠죠. 홀전자 수가 3인 건 어차피 질소하고 인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 상황은 머릿속으로 이제 그림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S오비탈 4개와 P오비탈 6개, 그래서 전체 10개인 거고요. 여기 중간에 5개 채우고 아래쪽 5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하고 이 오비탈 전자배치하고 1:1 대응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질소라면 S전자 4개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여긴 다 홀전자로 들어있기 때문에 2개예요. 그러니까 질소라면 이 자리가 4분의 2가 되면서 1이 안 되죠. 그래서 질소가 탈락인 거고요. 어차피 남은 건 인밖에 없기 때문에 인이 확실하겠지만 검산 차원에서 확인해 보시려면 인은 S전자 6개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여기는 다 홀전자인 거니까요. 보기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 오른쪽은 3P에 들어가는 게 다 홀전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꽉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6개의 오비탈에 들어있으면서 6분의 6 형태로 예상대로 1이 맞는 거죠. Z의 경우에는 인으로 확정인 거고 Y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홀전자가 2개인 건 14족과 16족 많아 보이지만 지금 4분의 3 형태로요. 어차피 S전자는 2, 3족이라면 3, 4, 5, 6이거든요. 근데 3, 4, 5, 6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분자 쪽이 정수가 되려면 4분의 3 그대로 넣어야 되고 S전자가 4개이면서 전자가 2개에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3이라는 건 여기를 꽉 채웠다는 건 쭉 갔다가 돌아와서 짝을 지었다는 거니까 이 주기 16족의 산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4분의 3을 그대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마지막 X는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했듯이 분모가 3, 4, 5, 6 그럼 3이나 5의 경우에는 분자가 정수가 아니니까 탈락이고요. 4분의 2이거나 6분의 3인데 일단 6이 되면 이미 6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최소한 6이에요. 그래서 6분의 3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얘는 4분의 2가 들어간 거고 4분의 2 자리라면 S전자 4개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
그럼 여기까지 채운 상태에서 홀전자가 하나인 건 여기까지 채우고 바로 홀전자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지금 붕소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엔 이 그림이 들어있고 빠르게 버퍼링 없이 대응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을 때는요. 어차피 이 그래프 하나로 대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나마 적은 쪽을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인과 산소와 붕소를 대응시켰으면 되고, 근데 매번 제가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런 풀이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도요.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전에서는 좀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두 번만 버퍼링이 생기면은 오히려 이 풀이가 더 늦고 그냥 쭉 나열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열이 뭐 전혀 어렵지도 않은 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처음에 3에서 4로 쭉 이어지는 상황이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한 번에 쭉 연결해서 쓸 때는 편하게 쓰거든요. 이게 1, 2로 들어가서 P오비탈을 채울 때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짝을 짓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아래쪽 3주기를 쓸 때도 5에서 6이 되죠. S전자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5, 6에서 6, 6, 6으로 유지가 되다가 7, 8, 9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홀전자 수가 3개인 거는 위쪽에 지금 질소 자리하고 아래쪽에 인 자리에서 봐야 되는데 질소하고 인 중에서 1을 만족할 수 있는 건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인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4분의 3은 더 빨리 찾겠죠. 4분의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산소를 바로 찾게 되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건 4분의 2나 6분의 3, 6분의 3은 없으니까요. 4분의 2 중에서 홀전자, 4분의 2 중에서 홀전자는 1, 0, 1, 2, 3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홀전자가 하나인 건 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인과 산소와 붕소를 찾게 되는데 뭐 본인한테 편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버퍼링이 생길 것 같으면 실전에서 그냥 나열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이게 오히려 시간이 덜 걸리는 방식입니다. 기억번에 Y의 원자가 전자수, Y는 산소가 되는 거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6개죠.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XY는 2주기로 같은 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Z는 2는 9개죠. 2P에 6개, 3P에 3개. 붕소는 2P에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Z가 X에 지금 9배죠. 3배가 아니라 9배가 되면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9번은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매번 똑같죠. 이렇게 실험 과정과 결과가 주어지는 보통 이제 중화적정이나 몰롱도 파트는 혹시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조금 악의적으로 실험 결과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아래쪽에 눈이 가고 아래쪽에 눈이 간 김에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올라오면 됩니다. 지금은 실험 결과로 V만 줬기 때문에요. 뭐 가나 나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서 X만 구해주면 되고요. 항상 우리가 밀리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해서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몰수와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던 그 아세트산의 몰수가 같다. 이 등식 하나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읽고 2번 이상 읽지 않고 한 번에 자료 정리를 해가면서 읽은 다음에 등식 하나만 잘 써주면 되는 거죠. 밀리몰 단위를 기본 단위로 하기 때문에 X몰 농도에 50ml면 50X 밀리몰이 있는 거예요. 물을 넣어도 양은 안 변하고 그럼 200ml에 아세트산이 50X가 있었던 거고요. 그 중에 40ml, 5분의 1만 가지고 실험하는 거니까 10X만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 여기서 바로 적정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냥 10X는 하고 이렇게 등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게 적정 과정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이고 그게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양과 같아야 되는데 워낙에 간단한 문제네요. 0.1몰 농도 20ml인 거니까 곱해주면 2m몰. 그래서 밀리몰을 기본 단위로 해서 식 하나만 제대로 써주면 되겠죠. X는 0.2가 되면서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2주기 원소 W부터 Z에 대해서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 번호가 W보다 X가 크다 라는 조건을 줬고요.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주기의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인 거니까 CnOF 중에 고르게 되고요. CnOF 중에서도 지금 3원자 분자 기준으로 가해성 구성원소가 3종류, 나나 다해성 구성원소가 2종류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게 나나 다의 경우에는 CO2와 OF2를 대응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2주기의 옥텟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CnOF 그리고 CnOF로 구성된 물질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CO2와 OF2 중에 대응을 시키고 싶어지고 이 세 개의 구성원소를 갖는 3원자 분자는 FCn과 NOF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 둘 사이의 이 부등호를 통해서는 바로 예측이 되는 게 왼쪽이 CO2겠죠.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가 더 늘어나는 건 OF2 쪽일 테니까 Y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Y를 O처럼 생각했을 때 검산 차원에서 CO2의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 산소 6개씩 2개 해주면 12개, 4개를 더해서 16개가 잘 맞고요. 이쪽은 OF2 형태로, Y가 공통이죠. OF2 형태로 만약에 들어갔다면 7 곱하기 2로 14에 산소에 6개를 더해서 원자가 전자수 20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 굳이 사실 원자번호 조건은 약간은 과조건 느낌이긴 하네요. 우리가 2주기의 옥텟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도 대응이 되는 상황이고, 이때 WXZ에 대해서 여기에 대응을 시킬 때도 이미 W와 Z가 대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C와 F가 들어가고 나면 어차피 원자가 전자수의 합이 4와 7, 11, 16을 만족하려면 5개가 필요한 거니까 N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W보다 X가 원자번호가 크다라는 건 그냥 대응을 시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조건이긴 했습니다. CNF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는 FCN으로 많이 표현하는 화학종이고, FCN과 CO2, OF2가 있는 거네요. 기억번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서로 다른 원소 간 결합밖에 없는 상황이죠. 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나는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CO2는 직선형 분자인 거고요. 양쪽에 O 원자가 대칭으로 들어가면서 무극성 분자인 거죠. 니에는 틀린 보기. 다에서 Y가 부분적인 음전할 때냐?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요. 플로린이 부분적인 음전하고 산소는 부분적인 양전할 때는 겁니다.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이 페이지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중화적정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쉽게 출제가 됐고, 8번 우리가 2단원 문제는 정답률은 높은 편이지만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좀 시간이 많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파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로 대응을 시켰는지 조금 버퍼링이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버퍼링이 조금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나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서 3페이지 문제 보시면 2가지 농도의 A 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A의 화학 식량이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몰농도 파트의 문제들도 기본은 이제 용질의 수점을 맞춰서 자료 정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길었다면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먼저 봤을 거예요. 용질의 양과 관련해서는 밀리몰을 항상 기본 단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식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A 몰농도 80ml, 그럼 80A가 있는 거고, 여기에 A 고체 2Wg을 넣어서 모두 녹인 후에 물과 혼합해서 0.8몰 농도 250m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번에 용질의 양에 대한 식을 써보면 80A가 있었고요. 2W는 여기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으니까 한 번에 바꿔볼게요. 2000W 밀리그램이고요. 2000을 100으로 나누게 되면 20W 밀리몰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둘 곱해주면 200.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하나 주어지게 되고, 아래쪽에 같은 방식으로 10A 그리고 W면 1000W 밀리그램이고요. 100으로 나누면 10W 밀리몰. 0.3월 농도 100ml인 거니까 이게 40mm인 거죠. 중간에 물을 넣은 건 용질의 양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용질의 양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구하라는 게 A와 W 비율 정도였으니까요. A를 소거하거나 W를 소거하는 것보다는 이런 건 계산 센스인데 어차피 A분의 W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숫자를 소거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래쪽을 5배 해주게 되면 5배 해주면 200으로 같아지잖아요. 그럼 5배에서 같다라고 해주면 50A 넘어가면 30A가 되고요. 그러니까 5배에서 지금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50W가 되니까 20W가 넣으면 30W가 되면서 A는 W라는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소거하는 형태로 연립해주면 A와 W의 비율 관계는 둘이 같은 거니까요. 1로 답을 낼 수 있겠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2번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고,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 이동, 그리고 전하 균형, 이 셋 중에 편한 걸로 하는 거고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 셋 중에 안 쓴 거는 검산용으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고 브로민의 산화수가 6만큼 감소했다는 조건 하나 정도가 있는 거네요. 일단 BR은 하나로 제시한 상태에서 브로민 산화수가 6만큼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오른쪽으로 확정이기 때문에 6이 감소했다면 앞쪽은 플러스 5예요.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가 마이너스 6을 커버해야 되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데
그게 마이너스 6까지 갔다는 건 n값이 3이라는 겁니다. n이 3이면 이 자리도 3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3을 찾았으니까 산소를 맞출게요. 이 자리 산소 3개를 보면서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수소는 6개. 그러면 여기에 6을 집어넣으면 되고 마지막은 본인이 편한 걸로 하는 상황이겠네요. 전화균형도 괜찮고요. 만약에 전화균형으로 푼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똑같으니까 남겨두고 나머지가 같으면 되죠. 2a 플러스 6과 3a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a가 6.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이동으로 찾아서요. 전자이동으로 먼저 접근했다면 여기서 6이 산화수가 감소하면서 그런 게 하나인 거니까 6전자 반응이죠. 여기서는 그러면 산화수가 1만큼 커진 상황이고 작아지고 커지는 건 검산이고요. 6전자 반응을 똑같이 만들려면 그렇게 산화수가 1 커지는 게 6개 있어야 되니까 이때 여기를 6이라고 찾아도 됩니다. 저는 전화균형을 먼저 썼기 때문에 이렇게 6전자 반응이 나오는 건 검산용에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고요. 중간 과정에서 전화균형으로 먼저 풀 거냐 전자이동으로 먼저 풀 거냐는 눈에 보이는 형태 또는 본인이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시작하셨으면 되고 남은 거 하나를 검산용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돼요. C의 경우에는 3이 됐고 A는 6이고 B도 6인 거니까요. 3분의 12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약분해주면 4가 되겠죠. 답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3번은 간단한 양적관계 문제죠.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대한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들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되는데 B만 개수가 1로 주어져 있고 나머지 개수는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수는 2 이상 주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린더에 A기체와 B기체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존재하는 물질과 양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는 조건을 줬죠. 구하라는 건 X 그리고 분자량 A와 C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제시된 상황을 보면 부피가 7V에서 5V 그러면 부피 B이자 이게 몰수 B인데요. 몰수로 또 7몰이라고 줬으니까 계산을 편하게 한 거네요. 7V가 7몰이면 5V는 5몰이어야 돼요. 그럼 X가 4라는 건 먼저 나오게 되고 반응하는 상황도 준 게요. A가 그러면 A는 다 없어졌으니까 3몰 반응한 거고 B는 1몰이 남았으니까 2몰 반응한 거고 이때 C는 4몰이 생긴 겁니다. 반응할 때의 몰수비가 그대로 개수비가 되는 거죠. 2대 1대 2로 반응한 거니까요. 2대 1대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개수가 명확하다면 분자량 하나 빈칸 정도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수가 모두 명확하다면 분자량 빈칸 하나 정도 나오게 되는 거고 분자량이 전부 명확하다면 개수의 빈칸 하나 정도는 분자량을 이용한 질량 보존으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A가 2배라고 했으니까 A의 분자량을 2, B의 분자량을 1이라고 두면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요. 반응물 쪽에 총 5, 그럼 생성물 쪽도 5가 되도록 C자리에 2.5가 들어가야 되죠. A와 C의 분자량 B는 2와 2.5, 4와 5의 비율, 4대 5의 비율이기 때문에요. 4 약분시켜주면 5만 남게 되네요. 5에 해당하는 건 2번,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4번 보시면 발약상태 원자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이번엔 원자 번호가 6번부터 15번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6번에 탄소부터 시작해서 15번의 인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2주기에서 3주기에 걸쳐 있는 거고요. 전김성도는 X가 제일 크다라고 되어 있고 홀전자 수는 0, 1, 2, 3 근데 X가 Y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 홀전자 수는 2와 1이라고 준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 탄소는 시작인 건데 2p의 2개니까 2부터 시작해서 2는 3p까지 다 전자가 들어있으니까 2에서 6 사이에 있을 텐데 y가 z의 2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y가 z의 2배 2에서 6 사이라면 2와 4로 들어가거나 3과 6으로 들어가거나 정도일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대응이 될 것 같으면 대응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몇 개 안 되니까요. 6번부터 15번 사이에서 쭉 나열을 하셨어도 돼요. 둘 다 편한 풀이입니다. 만약에 바로 그냥 1대1 대응을 하는 느낌으로 풀어보면 홀전자 수가 X가 Y의 2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홀전자 수가 2인 거니까 X의 경우에는 14족과 16족 중에 골라야 돼요. 14족, 16족이라면 지금 탄소 그리고 산소가 있고 규소 정도네요. 지금 6번부터 15번 사이인 거니까요. 황은 안 되고 이 중에서 X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전김 성도가 X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뭐 실전이었으면 바로 얘를 X라고 뒀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전김 성도가 제일 큰 거. 그럼 얘네 둘일 수도 있지만 뭐 가정을 하고 나중에 모순이 나오는 걸 찾아도 되죠. 아니면 잠깐 남겨두고요. 어쨌든 이 중에 X를 골라야 되고 아래쪽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 Y가 Z의 2배라고 했는데 2, 4로 들어가거나 3, 6으로 들어가는 건데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2인 거는 탄소밖에 없어요. 2p의 2개. 바로 질소만 돼도 2p의 3개째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 자리는 탄소밖에 없는데 만약에 탄소가 Z로 들어갔다면 이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4개인 거는 2p 다 들어가고 3p에 하나 있다는 거죠. 3p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 건 알루미늄밖에 없습니다. 그럼 알루미늄이 만약에 Y라고 해주면 주어진 조건을 잘 만족할 수 있네요. Y는 홀전자가 하나인 걸 잘 만족하고 있고 이 Y와 Z가 2배 차이를 잘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X는 이 셋 중에 홀전자 수가 2개인 것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이미 Z는 자리를 잡았고 X가 전김 성도가 제일 크다라고 했으니까 규소가 아니라 산소가 X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지금 모순 없이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넘어가주면 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게 왜 모순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실전에서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았으니까 넘어가셨으면 되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3, 6이면 3짜리는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질소부터는 계속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3이죠. 그렇지만 6은 3p에도 전자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건 6에서 15 사이에는 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이라면 Y가 인. 근데 Y는 홀전자 수가 그러면 1이 아니라 3이 되잖아요. 여기서는요. 6자리는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3과 6의 조합은 홀전자 수에서 모순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좀 딱 필요한 자료만 표시하면서 1대1 대응시키는 거 이게 나중에 해설을 할 때는 좀 그럴듯해 보여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되시면 그냥 빠르게 나열하는 방식을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 나열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것도 지금 제가 나열해서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만약에 나열한다. 그럼 홀전자 수는 이렇게 그냥 1, 0 1, 2, 3, 2, 1, 0이잖아요. 어차피 주기에 관계없이 2주기든 3주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탄소부터 시작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는 여기 탄소 자리부터 시작을 해주면 2가 되고 3 근데 3으로 유지가 되다가 주기를 바꿔서 나트륨, 마그네슘까지도 아직 p 오비탈 수는 3개만 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자리로 넘어가면서 4가 되는 거고 5, 6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탄소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에 인까지 쭉 배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2, 4, 3, 6이 있었는데요. 2, 4는 이렇게밖에 없지만 3, 6은 조건이 좀 많아 보이지만 6이 들어가 버리면 3, 6으로 6이 들어가는 순간 얘가 Y가 되면 홀전자 수가 3인데 이 홀전자 수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홀전자 수가 2개인 거는 얘네들 그래서 이 중에 X를 고르려고 했고 Y의 경우에는 홀전자 수가 하나이면서 2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3, 6은 안 되고 그럼 2, 4만 남게 되니까 여기서 바로 대응이 된 거죠. 2, 4로 대응이 되면서 4자리의 경우가 지금 Y 2자리가 지금 Z로 들어가게 되고 Y가 홀전자 수 하나가 되는 걸 잘 만족하고 있고 홀전자 수 2개의 조합 중에서 전김 성도가 제일 큰 걸 X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X가 되면서요.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할 때는 주기율 표상에서의 위치, 뭐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숫자들만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홀전자수 같은 것들 또는 뭐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 이런 것들은 주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한 번만 나열을 하면 되거든요. 2, 3주기 원소라도 한번 쭉 나열해주고 p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만 나열한 상태에서 풀어보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또 접근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뭔가 많이 쓴 것 같지만 여러분은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해보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항상 이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풀이할 때 시간을 재거든요.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고 하는데 뭐 이 단어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나열도 괜찮은 방식이다. 빨리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그러면 보기들 물어보는 것들 답변해보면 대응은 잘 시켰고요. 기억번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환.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죠. X가 Z보다 크다. 기억번 맞는 보기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 표상 왼쪽 아래에 있는 Y가 가장 크겠죠. 니은도 맞는 보기. 디귿번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죠.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데 원자 번호가 작은 X쪽에서가 이온 반지름은 더 크겠죠. X가 Y보다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어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은 25도씨에서 수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pH와 pOH가 제시되어 있고 pH와 pOH의 차에 대한 절대값이 표시되어 있네요. pH와 pOH의 차도 그렇고요. 우리가 또 이거랑 비슷한 건 H 플러스와 OH-의 농도비, 이런 애들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게 중성이에요. 중성일 때 얘는 0이 되고 얘는 중성일 때 얘는 1이 되는 거고요. 중성일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를 보게 되는 거고, 항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가 1 커지면 하나는 1 작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성일 때는 이 값이 0이지만 10만큼 벌어졌다는 건 중성을 기준으로 5 커지고 5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7에서 5 커지고 5가 작아지면서 2와 12를 대응을 시켜야 되고요. 2와 12를 대응시키려고 했는데 A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A로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다에서는 3A와 2B를 더해서 같은 수액인 거니까 14가 돼야 되는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2고 어느 쪽이 12인지는 몰랐지만 뭐 당장 얘가 12가 되면 여기는 36이 되니까 36이라면 더해서 14가 되려면 한참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뭐 지금 같으면 이게 2, 이게 12가 되면서 둘 사이의 차이가 10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중간은 오히려 검산용이 되는 게 A를 2라고 해주면 3A가 6이 되죠. 더해서 14인 거니까 이 자리는 8이 되는 거고요. B는 그러면 4가 되고 더해서 14가 되려면 여긴 10이 되는데 둘의 차이가 6인 거니까 잘 맞게 들어간 거죠. 만약에 여기를 먼저 봤다면 중성이라면 0인데 지금 6 차이가 난다는 건 중성 pH 7에서 3 커지고 3 작아진 거예요. 7에서 3 커지고 3 작아지면서 10과 4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14 또는 아래쪽이 10이고 위쪽이 4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오른쪽에서 더해서 14가 되는 걸 만족하려면 뭐 이런 조합이겠죠. 실전에서는 이미 A가 나온 상태에서 A를 구하면 B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오히려 계산해서 그냥 검산용으로 썼을 것 같아요. X는 6과 8의 차이의 절대값인 거니까 2가 들어가면 될 테고요. 다 푼 상황일 것 같죠. 기억번에 X는 2.0이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나는 pH가 7보다 큰 염기성 상황입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OH-의 농도비 가와 다에서 물었는데 pH가 4만큼 차이 나면 OH-나 H 플러스는 10의 4승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OH-나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4승배만큼 차이가 나고 pH가 작을수록 H 플러스의 농도가 큰 거죠. 그래서 H 플러스의 농도는 가에서가 10의 4승배고요. OH-의 농도는 pH가 큰 쪽에서 크겠죠. OH-의 농도는 다에서가 10의 4승배입니다. 디귿은 살짝 함정을 팠네요. 다 쪽에서가 10의 4승배로 큰 거예요. OH-의 농도니까요. 그래서 OH-의 농도는 10의 4승배. 지금 마이너스 4승이 아니라 그냥 10의 4승으로 들어가야 되죠.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6번 주기성 문제죠. 2, 3주기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원자 번호가 X가 Z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원자 번호 조건은 앞쪽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앞쪽 문제를 풀이할 때 10번 같은 경우에도 원자 번호 조건이 있었는데 약간 과조건 같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냥 그게 없어도 그냥 문제가 풀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16번도 비슷합니다. 16번도 사실 원자 번호 조건이 없어도 문제가 풀리는 상황인데 뭐 의도된 과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조건을 줬을 수도 있고요. 뭐 연습하실 때는 원자 번호 조건 없이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원자가 전자수가 제시되어 있고 3차, 4차, 5차 이온화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3차에서 4차로 가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가 3개, 최외각 전자가 3개였다는 얘기죠. 13족. 그래서 3개 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번째 전자를 제거할 때는 안쪽 껍질 전자가 제거가 되면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럼 둘 다 13족. 근데 2, 3족이라고 했으니까 붕소와 알루미늄인데요. 붕소와 알루미늄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주기율표상 위쪽에 있는 애가 큰 거니까요. 이 부등호를 통해서 W가 붕소가 되고 이 자리는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원자가 전자수가 지금 3인 상태라면 얘네들은 4가 되고 얘는 5가 되면서 14족과 15족인데 우리가 3차 이온화 에너지의 경우에는 14족과 15족 자리가 예외 자리입니다. 이 정도는 많이 했었죠.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2족과 13족인데요. 2차, 3차가 되면서 한 칸씩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2족과 13족 예외였던 게 이제 두 칸 밀려나서 3차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2차라면 한 칸 밀려서 13, 14였겠지만 3차는 두 칸 밀려서 2가 아니라
13, 14, 14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14족과 15족, 얘네 둘이 14족과 15족일 텐데 이때가 예외가 되면서 왼쪽에 있는 애가 크죠. 우리가 주기율표상 보통 오른쪽에 있는 애가 이온화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예외가 되는 구간에 걸리게 되면 왼쪽에 있는 애가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14족과 15족이 3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같은 주기였다면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같은 주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어요. 같은 주기가 아니고 그러면 위아래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봤을 때는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애가 커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이 오히려 크다는 건 위아래 상황으로 뒤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15족의 위에 있는 2주기에 있는 질소가 되고요. 얘는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되죠. 14족이면서 3주기에 있는 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원자 번호 조건이 없어도 3차 이온화 에너지 예외가 14족, 15족에 걸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지금 예외적으로 같은 주기라면 왼쪽이 커야 되는데 왼쪽이 크지 않고 오른쪽이 크도록 뒤집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위쪽에 있는 게 큰 거니까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다. 이 논리로 바로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저 원자 번호 조건을 제외하고도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기억번은 A가 3이죠. 기억 맞는 보기고요. W와 Z 둘 다 2주기이기 때문에 같은 주기 원소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 이거 정말로 많이 했어요.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와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은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이건 항상 누가 크냐라고 했을 때 1쪽이 끼어 있으면 1쪽이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1쪽이 크고 1쪽을 제외한 상태에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2족, 13족, 14족 그리고 15, 16, 17족에서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족과 13족도 13이 크고 13, 14도 13이 큰 거고요. 15, 16, 16, 17에서 비교해도 16이 큰 겁니다. 그래서 워낙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 2차 이온화 에너지의 비율은 1쪽이 끼어 있으면 1쪽이 무조건 크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1쪽을 끼어서 나온 게 아니라면 여기서 나오거나 여기서 나온 거고 이때 어떻게 붙든 어쨌든 13족이 크고 16족이 크다. 그래서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물어보는 게 X하고 Y인 거니까요. X와 Y라면 13족과 14족이죠. 그럼 13족이 큰 거죠. 알루미늄이 1차만 놓고 봤을 때는 1차는 작은데 2차는 이 자리가 예외가 되면서 2차가 커지기 때문에 부등호는 X가 크다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페이지까지도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문항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매번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 뭐 다른 문제들보다는 2단원 문제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간단하게 칠판 정리한 이후에 마지막 4페이지 남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네모낭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원소 X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자 번호가 9와 35라고 제시되어 있네요. 9번은 플로린에 해당하는 거고 플로린은 19로만 존재한다는 조건을 줬고요. Y가 동위원소로 존재한다. XY의 평균 분자량을 99라고 줬는데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에 합의되고 X쪽에서는 19짜리로만 존재하고 있고요. 괄호한 조건으로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질량수이자 이게 원자량이에요. 그럼 X에서 19가 나오면 Y에서 나머지 8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원자 번호로 바로 대응을 시키긴 어려웠어도 원자량, 평균 원자량 조건으로 80이 나오면 Y를 브로민으로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문제풀이 경험이 어느 정도만 되셔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필수 이론부터 시작해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존재비와 평균 원자량을 암기해야 되는 걸 세 가지를 항상 부탁을 드렸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당연히 염소. 염소 35짜리하고 37짜리가 3대 1의 비율로 존재하면서 평균 원자량이 35.5가 되고요. 붕소도 많이 쓰이죠. 붕소가 10짜리와 11짜리가 1대 4로 존재하면서 10.8의 평균 원자량을 갖게 되고 마지막이 브로민이잖아요. 이 브로민이 79짜리, 81짜리가 1대 1로 존재하면서 80의 평균 원자량을 갖게 되죠. 그래서 Y를 브로민이 아닐까? 이렇게 심증을 갖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이번 7월 학평에서는 생각보다 좀 과조건 느낌이 나는 조건들이 많은 게 마지막 이 중성자수 조건을 통해서 N을 찾으라고 한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얘는 과조건 느낌이긴 해요. 얘가 없어도 뭐로 찾을 수가 있냐면 지금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라는 조건이 괄호 안의 조건으로 주어져 있었거든요. 즉 N과 N 플러스 2가 질량수이자 이게 원자량인데 우리가 원자량이야 꼭 정수일 필요가 없지만 질량수는 정수여야 되죠.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인 거니까 N도 정수인 거고 N 플러스 2도 정수예요. 근데 문제는 둘의 평균 원자량은
그러면 두 동위원소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 n과 n 플러스 2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 값이 80이라는 또 정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n이 정수고 n 플러스 2가 정수고 평균 원자량은 당연히 두 원자량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n과 n 플러스 2 사이에 또 다른 정수는 n 플러스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80이라고 준 꼴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조건을 주지 않아도 n값이 이렇게 찾아지면서 둘이 1대1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n값이 질량수로 들어가면 원자번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자당 중성자수 이런 것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 이 중성자수 조건이 없어도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검토가 덜 된 느낌이 들긴 하고 그래도 출제 의도에 맞춰서 이 상황도 확인을 해보면요. XY 분자에 대해서 1몰당 중성자수를 묻고 있어요. 1몰당 중성자수의 비율인 거니까요. 뭐 그냥 분자 한 개당 중성자수라고 봐도 되고 근데 분자 한 개당 중성자수라고 생각했을 때 27대 28 그럼 우린 차이를 맞추면 되겠죠. X에서는 중성자수 차이가 안 나고 Y에서 질량수가 2차이니까 중성자수가 2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2차이 나도록 해주면 그게 실제 한 개당 중성자수에 대한 건데 그럼 27분의 28이 아니라 2배에서 54분의 56이라고 써주면 이 값이 그대로 한 개당 중성자수가 돼요. 근데 X에서는 분자 한 개당 X원자가 한 개가 되면서 중성자수 10개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44개가 Y에서 와야 되고요. Y는 그러면 Y원자 한 개당 양성자수가 35에 중성자수가 44라면 질량수는 79가 됩니다. 그래서 n값이 79라는 건 뭐 이미 위에서 찾은 거지만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검산이 되는 거고요. n이 79, n 플러스 2가 81인데 평균이 80이 나오려면 둘이 1대1로 존재한다. 뭐 요 조건까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Y2의 평균 분자량은 평균 원자량의 합이 평균 분자량인 거니까요. 82개에서 160이 되는 게 맞고요. 1g당 양성자수, 항상 우리가 구성 입자수는 전체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 한 개당 구성 입자수를 곱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1g당 양성자수라면 1g당 분자수를 먼저 구하고 여기에 분자당 양성자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분자당 양성자수가 동위원소에선 똑같은 거잖아요. 둘 다 Y2기 때문에 정확히는 70으로 동일한 거라서 어차피 비율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는 1g당 분자수만 비교해주면 되는 거고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반비례하는 거죠. 뭐 워낙 많이 했던 거고 분자량을 그냥 반비례하는 건 바꿔 써주면 되겠죠. n과 n 플러스 2라면 79와 81인 거니까 분자량 160짜리 분자량 162짜리고요. 분자량이 160과 162라면 1g당 분자수의 비율은 이걸 뒤집어 써주는 거니까 162, 160의 비율이 됩니다. 여기에 분자당 양성자수는 어차피 둘 다 동위원소의 구성으로 똑같은 거니까요. 요 비율이 그대로 1g당 분자수이자 1g당 양성자수의 비율이죠. 2로 나눠주면 81분의 80이 맞기 때문에 80분의 81이 맞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은 아까 찾았던 거네요. 자연계에서의 존재 비율은 둘이 1대1 상황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8번 문제 보시면 원소 XY로 이루어진 기체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5 이하, 5원자 분자 이하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제시된 자료의 형태를 보니까 배수비례 법칙 관련 문제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자료예요. 이 자료는 비율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X 원자를 고정했을 때 Y 원자수의 비율이 1대 3대 4가 된다는 겁니다. X를 고정하고 Y가 1대 3대 4라고 해서 그 중에 5원자 이하인 거니까 뭐 X를 고정하고 Y가 하나일 때, Y가 3개일 때, Y가 4개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들을 쭉 찾아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정석적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서 풀기에는 이 분자량 조건이 너무 좀 특별한 거죠. 우리가 44라는 건 워낙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자료고 특히나 지금처럼 X와 Y가 분자식을 바꿔가면서 여러 형태의 조합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44는 CO2가 있고 N2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수비례 법칙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에서는 N과 O의 조합으로 여러 다양한 분자들이 존재하게 되고 아래쪽에서 뭐 Y의 원자량이 16이라고 물어보는 부분이나 디귿번에 X가 46이냐고 묻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심증이 더 확실해지는 게
일단 이걸 남겨도 이쪽을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정말로 N2의 형태였다면, 그래서 X2I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였다. 그럼 1대 3대 4를 지켜서 아래쪽은 X2I3가 되고 여기는 4배인 거니까 X2I4. 근데 그 비율을 지키면서 5원자 이하가 되려면 2로 나눠서 XY2가 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둘을 비교하면 Y 2개로 32 차이잖아요. Y 2개로 32 차이가 나려면 Y의 원자량은 16. N2O라고 생각했는데 Y가 산소가 잘 맞게 들어간 거죠. Y에 16 집어넣는 순간 나머지 28을 X 2개로 만족해야 되니까 X가 14가 되면서 N2O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게 되고, 그럼 얘는 NO2가 되니까 NO2도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분자량이 46이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여기도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전에선 여기쯤 왔을 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44를 가지고 N2O라고 찍은 다음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대응을 시켰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 상태에서 기억번 Y의 원자량 16 맞는 보기가 됐고, 나의 분자식은 XY가 아니라 X2I, 니은은 틀린 보기, X는 46, 이 보기 자체가 오히려 안심을 하게 해주겠죠. X가 46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 답을 3번으로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뭐 변별력을 위해서라면 좀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좀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닐까 이렇게 심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정석적으로 또 풀이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X2Y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XY로 시작했다. X를 고정하고 Y 원자수를 바꿔나간다라고 했을 때 X가 1인 상태에서 Y의 1, 3, 4, 그러니까 뭐 이게 안 된다면 다시 X2Y, X2I3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러운 건 이 44를 이용해서 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X2I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X원자를 고정했을 때 Y원자수의 비율이 1대 3대 4라는 걸 이용해서 X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이 세 개의 분자가 전부 다 5원자 이하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조건, 이 단위질량당 원자수 조건을 만족하는지까지 가야 됩니다. 참고로 앞쪽에서는 시간 여유가 됐으면 이걸 검산용으로 쓰면 되는 게요. 앞에 했던 거니까 이건 눈으로만 풀게요. 우리가 단위질량당 원자수면 항상 단위질량당 분자수, 즉 이거 뒤집어 쓰고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데, 분자당 원자수가 지금 3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비율은 그냥 단위질량당 분자수 비율이에요. 그럼 단위질량당 분자수가 이거 뒤집어 쓰면 22대 23이 맞죠? 그러니까 여기 46을 쓰면서 이것까지 확인하면서 잘 풀어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풀었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44가 되고 여기는 76이라는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앞에서랑 비슷하게 이런 조건이라면 Y의 원자량은 똑같이 16이라고까지 나와요. Y 2개로 32인 거니까 Y가 16이 되고, 근데 대신 X가 이제 달라지죠. X2Y가 아니라 X인 거니까 X 자리가 28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28에 16을 더해서 44를 맞추겠죠. 그러면 이 자리도 분자량이 28에 64를 더해서 92, 또는 뭐 여기에 그냥 16만 더했어도 되는군요. 16을 더해서 92를 맞춰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단위질량당 원자수는 일단 얘를 바꿔 쓰고 이게 단위질량당 분자수인 거고요. 여기에 분자당 원자수 5를 곱해주고 아래쪽은 2를 곱해주는데, 끝까지 계산하지 않더라도 일단 부등호가 다르네요. 여기는 위쪽이 작은데 여기는 220에 여기는 184밖에 안 되니까요. 위쪽이 크고 얘는 아래쪽이 크기 때문에 이 조합이 모순이 됩니다. 근데 얘가 모순이 되는 건 1대 3대 4로 모순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분자량을 찾는 과정에서 원자량이 뭐 음수가 나온다라고 해서 모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순을 찾기 위해서는 이 단위질량당 원자수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불편한 거죠. 이게 얘를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44라는 걸 놓치게 되면 얘를 먼저 해서 여기까지 와야지만 모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찾아가고 이런 형태인 거니까, 그럼 베스비례 법칙 문제들은 경우의 수 전체를 따져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 먼저 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풀이 과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은 얘네들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이제 얘 말고 이 자리를 X2, Y2로 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이걸 X2, Y2로 쓰면 여전히 5원자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서 X2, Y2가 돼도 1대 3대 4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또 X2, Y2일 때를 고려해서 원자량 조건, 단위질량당 원자수 조건을 찾아가면서 모순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돼요. 답은 얘기 때문에 이걸 X2, Y2로 했을 때는 또 원자량 조건에 모순이 생기거든요. X2, Y2는 뭐 여기까지 가진 않아도
앞쪽에서 분자량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자량 조건에서 모순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밖에 풀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건 나온 김에 한번 해보면 원래라면 이제 5원자 이하라고 했을 때 X원자 수분의 Y원자 수가 커지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2원자일 때는 XY가 있죠. 우리가 이런 도표 형태로 많이 필수로부터 설명을 했었는데 3원자라면 X2Y, XY2가 있고 4원자라고 했을 때는 X3Y가 있고요. X2Y2가 있고 XY3가 있습니다. 5원자라고 했을 때는 X4의 Y가 있고 요 사이쯤에 들어가죠. X3Y2가 있고요. X2Y3가 있고 XY4가 있어서 X원자 수분의 Y원자 수, 이 X원자 수분의 Y원자 수의 비율이 지금 4분의 1, 3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있고 3분의 2가 있고요. 1이 있고 여기 2분의 3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X분의 Y에 대한 게 1대 3대 4를 지켜야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경우의 수 따지듯이 빠짐없이 1대 3대 4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을 다 찾겠다라고 해주면 1대 3대 4로 지금 오른쪽부터 찾았다고 했을 때 1대 3대 4가 있죠. 이 세 개의 조합으로요. 1대 3대 4가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일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두 조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XY, XY3, XY4도 되고 이 자리를 X2Y2로 해서 X2Y2, XY3, XY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고요. 여기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죠. 1대 3대 4를 2분의 1로 나눈 상태에서 2분의 1과 2분의 3과 2분의 4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셋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지금 풀었던 답이죠. X2Y가 있는 거고 X2Y3가 있는 거고 XY2가 들어가면서 이 조합으로 답이 나온 상황이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생기진 않는 게 뭐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대 3이 없죠. 4분의 3 같은 게 없고요. 이게 X3Y에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는 1대 3은 있어도 1대 4, 그러니까 X3Y4가 없는 거죠. 여기는 얘가 나왔고 3분의 2에서 시작했을 때는 1대 4가 없죠. 3분의 8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시작한다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라서 아주 확실하게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고 싶으시면 이 안에서 나열을 해서 총 이 문제는 분자량 조건이나 단위 질량당 원자 수 조건을 보기 전까지는 세 개의 조합, 그 중에서 원자량 조건에서 모순이 생기는 애가 있고 단위 질량당 원자 수까지 가야지 모순이 생기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18번 이 배수의 협식 문제는 항상 뭐 뭔가 좀 깔끔하게 문제가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양적 관계 문항과 중화 반응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양적 관계는 편하게 문제가 나왔죠. 처음에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개수들의 상황을 먼저 보는 거죠. A의 개수만 1로 확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수들이 빠져 있습니다. 일만 확인을 해주고요. A가 8Wg이 있었고요. 실린더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첨가하고 있는 문제고 B의 질량에 따라서 전체 기체의 밀도의 역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밀도는 화학원 핵심 자료로 정말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밀도와 같이 나오는 걸 봐야 돼요. 밀도와 부피가 주어지면 빨리 곱해서 질량, 밀도와 질량이 주어지면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질량을 명확히 준 거죠. 처음 시작할 때는 8W 상황이었고 B를 더해가고 있으니까 7W만큼 더해주면 여기가 15W예요. 여기는 22W가 될 테고 여기는 64W가 되면서 질량을 명확하게 준 상태에서 밀도 자료를 줬기 때문에요. 물론 상대값이니까 비율 관계만 찾으면 될 것 같고 질량과 밀도가 주어졌다면 빨리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를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밀도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밀도의 역수죠. 그러면 둘은 곱해주면 될 것 같고 한 번에 써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면 둘을 곱해주면 이게 부피에 대한 상대값처럼 쓸 수 있는데 40 여기는 60인 거니까요. 2대 3의 비율, 처음 여기가 부피가 2였다면 부피자 몰수가 되겠죠. 여기는 3으로 바뀐 거고 미리 여기 표시해 놓을게요. 이 자리는 밀도의 역수가 동일한 거니까요. 그대로 질량비가 부피비가 될 테고 1대 8인 거니까 여기는 16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처음에 존재하던 건 A죠. 그래서 2몰에 A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전체 몰수가 선형으로 증가하고 있을 텐데
14W를 당량점 위치라고 해주면 7W 반응했을 때 1 커졌으니까 또 7W 반응하면 또 1이 커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4가 될 테고 당량점이니까 C가 있겠죠. 3몰에 C가 있을 겁니다. 이미 여기서 개수는 나오는 거네요. 2몰에 A로 시작해서 당량점엔 3몰에 C가 됐고요. 그 이후에 C는 쌓이지 않을 테니까 이 16몰의 경우에는 3몰의 C와 나머지 12몰의 B에 해당하는 건데 그냥 부피를 몰수처럼 생각하면서 직관적으로 풀고 있어요. 12몰의 B가 쌓이는데 질량으로는 14W에서 56W 그러면 42W가 들어갔네요. 이게 지금 42W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14W에 해당하는 이 값은 42W가 12몰의 B인데요. 14W면 3분의 1이죠. 12몰 B 기준으로 3분의 1, 4몰의 B가 됩니다. 이게 4몰의 B에 해당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했던 게 이거잖아요. 처음 2몰의 A가 있었고 당량점까지 4몰의 B가 들어가서 4몰의 C가 생성이 되는 거니까 1대 2대 2의 비율로요. 개수들의 B를 찾아준 상황인 거고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요. 이제 보기들 기억, 니은, 디귿에서 묻는 것만 답변해 볼게요. 기억번에 C는 2냐라고 물어봤는데 개수 찾았죠. C는 2에 해당하는 거고요. 니은번 A, B 분자량 비교해라. 분자량은 몰수와 질량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2A에 해당하는 2몰의 A가 지금 8W고요. B는 여기를 봐도 되고 뭐 여기를 봐도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할게요. 그럼 둘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2몰의 B로 바꾸면 7W입니다. 2몰의 A가 8W, 2몰의 B는 7W인 거니까 8대 7이죠.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은 8대 7.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은 A 24Wg과 B 21Wg. A는 24Wg이 되고 B는 21Wg이 되는데 니은 풀면서 분자량이 다 나왔잖아요. 분자량을 A는 8로 B는 7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질량을 줬지만 분자량까지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결국 몰수비를 주겠다라는 거고 나눠주면 3, 여기도 3이 되기 때문에 1대1로 집어넣은 거네요. 그래서 24W, 21W를 집어넣게 되면 A와 B를 몰수로는 1대1로 집어넣은 거고요.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반응 후의 상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만 물었죠. 전체 기체의 몰수 중에서 C의 몰수. A와 B가 1몰씩 1대1로 들어간 상황이라면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0.5 1 반응해서 1 생기는 상황일 거예요. 그럼 전체 1.5 중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게 1. 1.5 중에 1인 거니까 3분의 2 형태가 됩니다. 물론 시작할 때 그냥 2로 두고 풀었으면 소수점 없이 조금 더 간결한 계산이 되긴 했겠네요. 어쨌든 물어보는 게 비율인 거니까요. 그냥 비율 정도에서 시작해서 반응 완결 후에 전체 몰수 중에서 C의 몰수를 묻는 거였습니다. 3분의 2로 잘 답이 나왔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처음에 질량이 명확하게 주어진 상태에서 밀도 관련 자료가 나왔을 때요. 버퍼링 없이 밀도와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질량을 밀도로 나눠서 부피, 즉 전체 기체의 몰수에 대한 자료에서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으면 편하게 접근이 가능했을 문제예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마지막 20번 중화반응 문제인 거죠. NaOH와 HA, H2B에 대해서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모두 이온화 조건을 제시했어요. 혼합 전 수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죠. 표 형태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그대로 이온표처럼 활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 플러스 Y인 거고 음이온수의 B,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합이 같다 정도에서 시작을 해주면 되네요. 주어진 상황에서 Na 플러스, 지금 A 마이너스, B2 마이너스 형태에서요. 여기를 경계로 해서 자리를 잘 잡아주면 되겠죠. 음이온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자리와 양이온 H 플러스가 들어갈 자리 정도만 잡아주고 주어진 조건들은 지금 음이온수의 B가 음이온이 가능한 조합이 3개인데요. 여기 3개가 있고 3개가 있으니까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염기성이라는 걸 준 거고 여기는 음이온수가 2개인데 그러면 구경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요. OH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는 산성 또는 중성 조건이 제시된 거네요. 3대 2대 2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랑 비교해야겠죠. 여기는 미지수인 거니까요. 일단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비교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풀이가 됐던 거죠. 기출로 많이 등장했던 거고 지금 이 위에 이제 얼마나 들어갈 거냐의 문제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A-는 절반이 A-는 4분의 3배가 됐고
B2-는 절반이 됐어요. 4분의 3배가 됐고 절반이 됐을 때 여기에 있던 비율 중에서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그 비율이 여기에 속해 있는 비율을 만족하면서 모순이 안 생기는 조합을 찾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키운 다음에 모순이 생기지 않는 조합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실전이었다면 그나마 경우의 수가 좀 적은 쪽에서 시작했겠죠. 어차피 여기는 3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3이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의 문제잖아요. 나머지는 2인 거니까 시작을 했을 테고,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해주면 이건 지금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속으로 해볼게요. 3과 그럼 3이라면 나머지는 2인 거니까요. 이게 3이라면 여기는 지금 4분의 3배니까 4분의 9가 되고, 2라면 1이 되는데 4분의 9와 4분의 4인 거니까 9대 4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과감하게 처음엔 여기를 3이라고 했으면 이 자리를 찾으면서 4분의 3배, 4분의 9, 여기는 2에서 1인 건데 9대 4의 조합이 없기 때문에 얘가 3이면 안 됩니다. 얘가 3이면 여긴 2란 얘기인데 3에서 1.5, 2에서 1.5, 여기가 3이면 1대1이 있어야 되는데 1대1이 없죠. 그것도 안 되네. 그러니까 지금 3을 이 세 개의 음이온 자리 중에서 어딘가 찾고 싶었는데 여기나 여기면 모순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3이어야 되네요. 여기가 3이라면 남은 자리가 2니까 여기가 2로 들어가주면 되고,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얘는 만족을 해야겠죠. 2였다면 1.5가 되고요. 쓰다 보니까 그냥 2배에서 쓰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냥 바로 한번 쓴 거니까 쓸게요. 1.5가 되고, 여긴 2에서 절반인 거니까 1이 되고요. 3대2는 분명히 있죠. 3대2가 있고, 지금 3대2를 1.5와 1로 썼으니까 남은 자리는 2.5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H 플러스 없이 전화균형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요. 음전하의 총합은 둘 더하면 4에 얘는 2배야 되죠. 음전하의 총합이 6. 그럼 양전하의 총합도 6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사실 30과 20 중에 하나 정도는 또 빈칸이어도 되는 거네요. 여기는 오히려 검산이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조합만 가지고도 아까 3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나 여기면 모순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미 음이온 쪽에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는 한 곳만 줬어도 돼요. 30만 주던 20만 주던 한 곳만 주고 나머지는 V로 뒀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없어도 여기를 6이라고 찾는 순간 전화균형을 위해서요. 얘를 2배 하죠. 그러면 4, 6에 여기는 9가 되는 거니까 이 자리가 9가 들어가면 20에 6이었으니까 이게 빈칸이었어도 9가 되면 여기가 3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를 먼저 썼다면 이 20자리도 찾을 수 있고. 근데 뭐 이런 건 약간 뭐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라도 의도된 과조건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그냥 확인이 된 거죠. 전화균형을 해보니까 6일 때 여기 9가 되면서요. 20, 30으로 잘 맞게 들어간 거니까 잘 풀고 있다라는 검산 차원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3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와 y의 합인 건데요. 이제 아직 안 쓰고 있는 얘 이용해서 x 플러스 y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자리의 경우에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1대1이라고 되어 있고, 요것도 있죠. 음이온수의 비율이 또 1대1이어야 되는데 1대1로 들어가려면 지금 이 자리가 1대1인 거잖아요. 또는 농도로는 아래쪽이 2배죠. 그럼 부피로는 위쪽이 2배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 21대 1대1인 걸 보면서 x가 2y라고 찾아주셔도 되고요. 이 x자리가 2y 또는 요 둘을 보면서 농도는 아래쪽이 2배인데 이건 10분의 1, 10분의 2잖아요. 농도가 아래쪽이 2배인데 몰수가 동일하려면 부피로는 위쪽이 2배여야 되죠. 그러면 x자리가 2y인 거니까 우린 y만 찾아도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진짜 안 쓰고 있는 얘를 써주면 되죠. 여기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 얘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은 전체 부피 60 기준으로요. 상대값을 그대로 써줄게요. 양이온 수는 지금 9가 들어가 있으니까 20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이 값이 여기에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쪽에서도 동일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부피는 10 플러스 3y, 뭐 미지수가 하나 있더라도 식 하나 등식 풀면서 y가 나올 테니까 걱정이 없죠. 여기 10 플러스 3y 형태가 되고요. 양이온 수를 찾기 위해서는 농도를 0.1처럼 지금 10분의 1 쓰는 거니까 이 자리가 0.2y고 여기는 0.2배, 여기 0.2y가 되면서 둘이 1대1인 건 검산 차원이고요.
지금 OH-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산성 조건처럼 생각을 해주면 물론 전화균형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항상 이온수의 경우에는 과량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게 1가면 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게 2가면 그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OH-가 없었기 때문에요. 산성을 가정하고 풀어주면 양이온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0.6I가 나오고 여기 양이온수 0.4I와 0.2I 총 0.6I가 나오고요. 근데 들어오는 양이온이 1가이기 때문에 0.6I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던 양이온수에서 염기가 들어올 때 염기가 지금 양이온 쪽 1가잖아요. 1가가 들어오면 안 바뀌기 때문에 0.6I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물론 중성이라면 지금 산성을 가정했을 때 성립하는 것들은 중성에도 성립하기 때문에요. 원래 OH-가 없다는 건 산성 또는 중성이라는 걸 알아낸 건데 이온수 따질 때는 중성은 산성이라고 해도 또 염기성이라고 해도 둘 다 성립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풀이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를 찾아서 전화균형으로 정말로 양이온수를 세셔도 돼요. 이걸 찾기 위해서 전화균형으로 풀이한다면 음전하의 총합이 0.2Y와 0.4Y를 더해서 0.6Y예요. 그럼 양전하의 총합도 0.6Y가 되려면 일단 0.6Y가 있어야 되고 이 3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그래야지만 2를 더해서 음전하의 전하의 총합이 0.6Y, 양전하 총합도 0.6Y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2를 더해서 0.6Y라고 쓰셔도 되죠. 마지막 이 분자에 들어갈 양이온수를 구하는 건 편한 방식으로 해보시고요. 지금 산이 과량인 상태처럼 생각하면서 산에서 나온 양이온수가 0.6Y인데 1가가 들어오니까 안 변했을 거야. 이런 풀이도 괜찮고 전화균형식을 명확히 써서 양이온수를 다 찾아도 됩니다. 마지막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곱해주면 30 플러스 9Y 형태가 되고요. 곱해주면 12Y가 되면서 3Y가 30인 거니까 Y가 10이 되죠. Y가 10이면 X는 20인 상태인 거니까 더해주면 30. 답을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페이지도 뭐 크게 신경이 쓸 만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17번, 18번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17번은 브로민이 눈에 보였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었고 18번은 분자량 44 조건을 보면서 N2O가 눈에 보였으면요. N2O가 아닐까라는 심증을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풀이할 수 있었죠. 반면에 뭐 19번이나 20번 문제들은 최근에 뭐 워낙 평가한 문제들이 킬러 문항들이 좀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난이도가 높은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공부할 만한 좀 좋은 문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7월 학평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었는데 뭐 그런 측면을 잘 반영해서 나온 것 같고 반면에 2, 3단원은 조금 더 어렵게 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7월 학평,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